반갑습니다. 김형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도록 평온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화려한 업적이나 지식이 아니라 제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제 방의 책상과 제 마음의 구석진 자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대, 60대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아주 분명해지는 진실이 하나 있더군요. 만약 당신이 5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두고 마음속에 낡은 원망과 미련을 꽉 채우고 산다면 귀인 그는 당신의 집 대문 앞까지 왔다가도 서둘러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고여있는 물에서는 절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썩은 물에는 벌레만 꼬일 뿐 향기로운 꽃이 피지 못합니다. 인생 중반을 넘어선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언젠가 쓰겠지 하며 10년째 손도 안 댄 옷들이 옷장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이미 깨져버린 그릇인데도 아까워서 찬장 구석에 밀어 넣어 두었나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에 대한 집착이자 미래에 대한 불안의 찌꺼기입니다. 공간이 물건으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귀인이란 당신의 삶을 도와줄 귀한 인연인데 그 귀한 손님이 앉을 빈 의자 하나 없는 집에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하는 식의 해묵은 후회들 말입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남모를 외로움이나 자식에 대한 서운함 혹은 노후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슴 한구석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신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말씨는 거칠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밝고 깨끗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커다란 보따리를 채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따리에서 구멍난 양말과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버리는 과정이더군요. 텅 빈 보따리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인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로또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닦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처럼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만약 지금 삶이 팍팍하고 고독하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주변과 당신의 속을 먼저 보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정작 당신을 구원해 줄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비워봅시다.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의 원망도 털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집안을 한번 본격적으로 둘러보아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적 지인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그 집안의 공기만 맡아도 이 집안에 복이 들어올지 화가 들이닥칠지 어렴풋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질서의 문제입니다. 귀인은 결코 무질서하고 탁한 곳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곳은 바로 현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곳이 아니라 외부의 기운과 집안의 기운이 교차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발이 수십 켤레 널브러져 있고
먼지 쌓인 우산이나 쓰레기 봉투가 방치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대문 앞에 오물을 뿌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신령스러운 기운은 깨끗하고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오늘 당장 현관 바닥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신발은 신는 것만 내어놓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숨기십시오. 입구가 트여야 사람도 들어오고 재물도 들어오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건의 생명력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바에 따르면 모든 물건에는 주인의 에너지가 깃듭니다. 특히 이가 나간 그릇이나 금이 간 거울, 고장난 채 방치된 가전제품은 죽은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그릇 하나도 소중히 여기셨지만 이가 빠진 그릇은 과감히 버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깨진 물건은 깨진 관계와 깨진 운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워서 라는 말로 죽은 물건들을 곁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낡고 해진 것들을 비워낼 때 그 자리에 비로소 새롭고 생생한 기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기억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수십 년째 쌓아두거나 이미 끝난 인연이 준 선물을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밀어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슬픔과 그리움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물건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나도 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며 비우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용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한 주방과 화장실은 그 집안의 건강과 재물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물기가 흥건하고 곰팡이가 핀 곳에는 음습한 기운이 모여듭니다. 귀인은 맑고 쾌청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 눅눅하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싱크대 위에 쌓인 설거지거리는 바로바로 치우고 화장실 거울은 빛이 나도록 닦으십시오. 자신의 공간을 정성껏 가꾸는 행위 자체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겠습니까?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화려한 가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갈하게 정돈된 빈 공간에서 나옵니다. 여백이 있는 집은 숨을 쉽니다. 그 숨결을 따라 귀인이 찾아오고 지혜가 샘솟습니다. 집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당신의 거울은 얼마나 맑습니까? 지금 즉시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빛나게 할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면서도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안에 떠는 이가 있었고, 작은 단칸방에 살아도 가을 하늘처럼 맑은 정신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청소 상태입니다. 50대와 60대는 참으로 고단한 시기입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봉양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니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무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독처럼 차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있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중년 이후에
귀인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이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가장 상서상시에 앉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귀한 손님이 와야 할 자리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앉혀두고 있으니 어떻게 좋은 인연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을 깨끗이 비워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영혼이었구나 하고 그를 마음의 문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의 삶에 볕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준 정화의 시간입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제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지나온 길을 반추하는 과정은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고귀한 의식입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아무나 만날 시간을 죽이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오히려 당신의 기운을 소진시키고 귀인의 발길을 막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당신이 고독 속에서 자신을 가다듬고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향기가 진한 꽃에는 벌과 나비가 멀리서도 알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찌꺼기를 매일매일 닦아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향취, 즉 인향론이 납니다. 그 은은한 향기가 바로 귀인을 불러 모으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흉터로 남길지 아니면 단단한 옹이로 만들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에 빗자루를 드십시오.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말들, 나를 위축시켰던 불안들을 하나씩 쓸어내십시오. 그리고 깨끗해진 마음의 빈터에 오늘도 수고했다, 괜찮다라는 위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질 때 세상의 지혜와 귀한 인연들이 그 호수에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수 없다는 말처럼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눈앞의 복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정성껏 목욕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치우고 마음을 닦았다면 이제는 그 안을 채우는 기운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 기운은 바로 우리의 입술 끝과 손끝에서 나옵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천 명의 제자와 지인들을 지켜봤는데 신기하게도 말년이 복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의 온도와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인품의 향기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정돈해야 합니다. 말이란 것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의 털을 닦습니다. 중년이 되어 삶이 팍팍하다고 해서 입버릇처럼 죽겠다, 지겹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라는 말을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의 집안에 음습한 기운을 퍼뜨리고 당신을 도와주려던 귀인조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귀인은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지 불평, 불만의 늪에 빠진 사람과 함께 침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벌이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사람, 공경에 처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 혹은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귀한 존재들이 당신의 거친 말씨와 독한 눈빛을 견뎌내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정화하십시오. 비판보다는 격려를, 원망보다는 감사를 담으십시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는 부드러운 말들이 당신의 입술에 머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에 귀한 인연이 들어올 길이 닫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의 대처가 당신의 그릇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세지고 상처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수가 소리를 지를 때 고수는 침묵합니다. 상대의 어리석은 공격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낮은 수준으로 내 영혼을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허허 웃으며 넘기십시오. 저 사람도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른이 가져야 할 여유이자 기품입니다. 이런 넉넉한 기운을 가진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귀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질서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정돈된 일상입니다. 아무리 은퇴를 하고 시간이 많아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며 거처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세상 그 누구도 귀하게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신도금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정중하게 대접할 때 세상의 운행 법칙도 당신을 정중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귀인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맑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맑아야 달빛이 그 안에 온전히 비치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맑고 정갈해야 귀인의 지혜와 복이 우리 삶에 투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노년의 빈곤보다 무서운 것이 인격의 빈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당신이 보여준 너그러운 미소 한 번이 수십억의 재산보다 더 확실하게 귀인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이 곧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술에는 어떤 향기가 머물고 있습니까?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결론을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인생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한다면 50대 이후의 삶은 꽃을 피우는 시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을 하나씩 떨어뜨려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잎을 더 무성하게 키우려 애쓰고 지고 있는 꽃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잘 떨어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아름다움은 체험이 아니라 비움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 동안 집안의 낡은 물건을 버리고 마음의 원망을 씻어내고 말씨를 정돈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평안이라는 단어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평안함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며 귀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부를 쌓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큰 집을 사고 화려한 가구를 들였지만 그 집에는 항상 다툼과 적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반면 제가 존경하던 한 스승님은 작은 서재 하나뿐인 소박한 집에 사셨지만 그분의 주변에는 늘 배움을 청하는 젊은이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러 온 인연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스승님은 자기를 비워 남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 사람이었고 지인은
자기를 채워 남이 서 있을 곳조차 없게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는 식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집을 버린 자리에 유연함이 깃들면 그때부터는 젊은 사람들도 당신을 찾고 귀한 지혜를 가진 이들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인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비워진 그릇이라야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듯이 비워진 사람이라야 타인의 온기를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비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의 걱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와 오늘을 망치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가 걱정했던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난 일들조차 시간이 흐르면 인생이라는 큰 그림 속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정리는 다 마쳤다는 마음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가볍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난 아이처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낡은 짐들의 수용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한 과거의 아픔이 머무는 감옥이 아닙니다. 정갈하게 닦인 마루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듯 정돈된 여러분의 삶 위로 이제 새로운 축복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맑아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미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이 귀인이 되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눈물은 오늘 이 평온함을 맞이하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비워진 공간에 깃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인생 후반전에 받아야 할 마땅한 보상입니다. 당신의 집이 맑고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며 당신의 노후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나기를 이 늙은 교수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